노예는 말하는 도구다. 노예는 생명을 가진 재산이다. 인류 최고의 아웃풋이라고 할 수 있는 당대의 철학자들의 말에서 알 수 있듯 그 시절 노예는 존엄한 권리를 가진 인간이 아닌 가축 혹은 물건으로 취급되었는데요. 그 끔찍하고도 참혹했던 시절에 영웅 하나가 나타납니다. 그의 이름은 스파르타쿠스. 신분의 족쇄를 끊어내고 스스로 신화가 된 남자의 이야기.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기원전 3세기 로마는 수백 년의 전란 끝에 전무후무한 제국을 건설하는 데 성공합니다. 로마는 지중해 대부분을 차지했으며 이로 인해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하기 시작했죠. 로마에는 끊임없이 물자와 노예가 공급되었고 자연히 로마는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번영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지나친 번영이 결국 로마를 몰락시키고 마는데 풍족한 재화와 노예들로 인해 로마의 시민들은 플렉스만 하며 살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플렉스도 하루 이틀이지 그들은 어느새 지루함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 지루함은 로마의 지배자들에 대한 불만으로 바뀌기 시작했죠. 우리에게 새로운 쾌락을 내놓아라! 시민들의 광기 어린 요구에 로마의 지배자들은 미친 짓을 계획하는데 그것은 바로 사람이 사람을 죽이는 검투사 경기였습니다. 불쌍한 노예들은 로마인들이 시키는 대로 누구 하나가 죽을 때까지 싸우는 수밖에 없었고 그들의 목숨을 건 대결을 로마 시민들은 열광하며 지켜보았죠. 더 잔인한 경기일수록 더 많은 환호를 받았다고 하니 당시 로마인들의 광기가 어느 정도였는지 짐작이 가는데요. 이 시기 트라키아 출신의 스파르타쿠스가 노예가 되어 끌려옵니다. 튼튼한 신체와 명민한 머리를 가지고 있었던 그는 검투사로 발탁되었고 그렇게 혹독한 대우를 받으며 살아가고 있던 어느 날 결국 스파르타쿠스는 검투사 양성소의 동료들과 함께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도망친 검투사들은 베수비오 산악지대로 몸을 숨겼고 이들은 우선 이곳에서 자리를 잡은 뒤 지나가는 귀족들의 돈을 빼앗는 산적질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 로마 정부는 소규모 노예의 반란 따위 가볍게 토벌할 수 있다고 생각했고 법무관 글라베르의 지휘하에 3,000명의 시민군을 베수비오로 파견했습니다. 그런데 로마 정부가 간과한 것이 있었는데 그건 바로 상대가 평범한 노예가 아니라 사람을 죽이는 것에 특화된 검투사들이었다는 것이었죠. 글라베르는 베수비오산을 포위하듯 올라가서 노예들을 소탕할 계획이었는데 검투사들은 야생 넝쿨을 밧줄처럼 타고 내려와 글라베르 군의 후미를 쳤습니다. 생각지도 못한 공격에 시민군은 당황하기 시작했고 그렇게 3,000명의 시민군은 개박살이 나고 말았죠. 그러자 분노한 로마 정부는 법무관 바리니우스와 시민군 4,000명을 2차 토벌군으로 보내는데 이들 역시 검투사들에게 상대가 되지 못했고 무려 2번이나 로마 시민군을 무찌르자 스파르타쿠스의 명성은 하늘을 찌르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명성을 들은 이탈리아 전역의 수많은 노예들이 반란에 합류하였고 새가 불어나자 이들은 누케리아, 투리, 메타포토가 같은 도시를 차례로 함락시키며 병력을 확장해 나갔습니다. 결국 스파르타쿠스가 시작한 반란은 사상 최대의 노예 전쟁으로 번지게 되었고 이에 로마 정부는 로마 정규군을 투입하기로 결정합니다. 그런데 이 무렵 스파르타쿠스는 오른팔이라고도 할 수 있는 동료 크릭수스와 갈라지게 됩니다. 크릭수스는 일부의 검투사 병력을 데리고 무리를 이탈했고 이 틈을 노려 군단을 끌고 온 로마의 집정관 갤리우스가 크릭수스를 죽여버렸죠. 같은 시각 또 다른 집정관 렌툴루스의 군단이 스파르타쿠스의 앞에 나타났는데 스파르타쿠스와 검투사들은 무려 로마의 정규군을 상대로 승리를 거두었고 뒤이어 갤리우스의 군단까지도 격파했습니다. 이는 로마 고위층들을 경악하게 만들었는데 자신들에게는 짐승, 아니 물건에 불과한 노예 따위가 감히 대로마 제국의 군단을 격파했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었기 때문이죠. 하지만 그들에게 더 이상 할 수 있는 일이란 없었습니다. 패전 소식이 들려왔을 때 이미 스파르타쿠스와 동료들은 알프스까지 행군한 상태였고 당시 로마는 이들의 탈출을 막을 능력이 없었죠. 이제 알프스 산맥만 넘어가면 꿈에 그리던 자유민이 되는 것은 시간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스파르타쿠스와 동료들은 다시 남하하기 시작합니다. 그 원인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설이 있지만 제일 유력한 것은 스파르타쿠스 무리의 대다수는 이탈리아 출신의 노예들이었고 그들이 고향을 떠나고 싶어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스파르타쿠스는 무리의 리더로서 이들의 의견을 무시할 수 없었고 결국 위험을 감수하고 이탈리아 안에서 자유민이 되는 방법을 찾기로 한 것이었죠. 물론 이 기회를 놓칠 로마가 아니었습니다. 로마 원로원은 법무관 크라수스에게 스파르타쿠스 토벌령을 내렸고 크라수스는 무려 8개 군단을 이끌고 스파르타쿠스를 향해 출정합니다. 압도적인 수의 차이에 전세는 불리하게 돌아가기 시작했고 스파르타쿠스는 최후가 다가오고 있음을 직감했습니다. 스파르타쿠스는 부하들이 보는 앞에서 이 전투에서 승리한다면 좋은 말을 많이 얻을 것이고 진다면 더 이상 말은 필요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말과 함께
자신의 말을 베어버렸고 그의 말과 행동으로 사기가 충전된 부하들과 함께 끝까지 로마군에 대항했지만 아쉽게도 더 이상의 기적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스파르타쿠스의 죽음 이후 살아남은 그의 부하들은 로마의 법정 최고형인 십자가형을 받았는데 놀랍게도 이들은 이를 매우 의연하게 버텨냈으며 십자가에 매달린 채로 로마군을 조롱하기까지 했습니다. 그 모습은 로마의 많은 노예들에게 어떤 울림이 되었고 이후 로마에서는 끊임없이 노예 반란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마침내 게르만족과 결탁한 반란 노예들이 로마시를 함락시키며 서로마 제국은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법무관 크라수스는 스파르타쿠스를 죽일 때 너는 한낱 노예일 뿐이며 오늘 너의 죽음은 아무도 기억하지 못할 개죽음일 뿐이다 라고 조롱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결국 로마는 사라졌고 역사는 스파르타쿠스를 기억합니다. 세계적인 제국이었던 로마를 상대로 잘못된 것은 잘못된 것이라 외쳤던 사람으로, 지중해 전체를 장악했던 막강한 군대를 무려 9차례나 격퇴한 사람으로, 쾌락만을 추구하는 광인들 사이에서 인간의 자유와 긍지를 갈망했던 사람으로 말이죠. 영상이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벌거벗은 지신님이었습니다.